정말 열정적이고 시원한 연설을 해주신 우리 박종진 본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는 공짜 좋아하다가 지금 화폐를 화장실 가거나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퍼퓰리즘으로 돈 퍼주기를 지금 청년들이 반대 운동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공짜 돈 싫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얼마나 본인이 지은 죄가 많으면 시민들을 만나는데, 국민들을 만나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만나야 됩니까?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 죽기 전에 유서에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절대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측근들이 11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방탄복을 입고 나서야만 되는 이재명이 대통령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정당당이란 글자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 같습니다. 우리 정정당당하고 평생을 국민을 위해 사랑하고 힘써오시고 일해오신, 투쟁해오신, 그리고 검증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내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거죠?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하면 대통령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우리 6월 3일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여주시 한글시장 합동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함에 앞서 우리 오늘 연설을 해주실 분들과 또 참여하신 분들을, 주요 내빈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양평군수로 3선을 하시고 제21대 22대 여주양평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시고 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시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 정모특보단장 우리 선거대책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여러분 캐도남마 많이 보셨죠? 네, 워낙 유명하시고 정말 좋은 시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캐도남마의 메인 앵커시고 중앙선대위 언론총괄 본부장이신 박종진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더 크게 환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주의 일꾼, 경기도의 일꾼, 경기도의회 의원 서강범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여주시의회 일꾼 우리 경규명 시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여주시 양평군 당협 수석 부위원장 심종현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여주시 운영위원회 대표이신 유호진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여주시 양평군 당협 사무국장 안영모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선거단들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김도현 유세단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여주시 전 이기수 군수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주
우리 평통 연합 회장님이신 우리 김영자 회장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힘 조직국장님이시죠, 중앙에 우리 박광석 국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에 소개하실 분들은 많으나 한꺼번에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여주 시민 그리고 국힘 당직자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설자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선거 대책본부의 선거 대책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정말 밤낮으로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의 모습을 같이 만들어갈 일꾼이십니다. 우리 여주 영평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큰 박수와 하나로 모십시다. 김성규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교 국회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요즘 한창 바쁘신데 이렇게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정말 우리 대통령 잘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여주 장날입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 장을 보러 원금 각지에서 오고 요즘 상당히 여주가 관광 원년의 해를 정해놓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여주의 경제를 살릴까 준비하고 계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여기에 정말 어렵게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 수도권에서 그냥 이분을 불러대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캐도남마 아시죠? 캐도남마의 주인공이고 우리 또 저 인천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 2번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박종진 우리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얼마 전서부터 주가가 주식이지요. 주가가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지율을 제가 찍어보니까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높았던 그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말 먼저 대통령도 한번 나왔다가 떨어져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노력을 하면 먼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문제점이 뭐죠? 제가 여기 지금 한글시장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우리 대통령을 범죄자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것이 다반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다른 건 다 떠나서 어떻게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거의 반은 현장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선거운동하고, 반은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이를 대통령이 되면은 그 범죄자를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 면소를 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법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다 짜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런 사람 대통령 뽑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제가 아침서부터 남 얘기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아주 약속을 잘 지키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신나게 다니면서 외치고, 어제는 하남에 가서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국회의원 3번을 했어요. 국회의원 3번 한 지가 벌써 20년 됩니다.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한 지가 한 약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처럼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이랬으면은 인기가 그냥 상한가를 때려가지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는데 10년간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민주화, 정말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야전에서 투신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저 제주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수도권에서만 좀 알죠?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양평 군수 시절 7년 동안에 김문수 지사는 8년 동안 2번을 도지사를 하면서 저하고 군의 양평군의 일, 경기도에서 많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주고 각종 인프라 SOC 사업을 화끈하게 밀어준 사람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김문수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주나 양평이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최고로 많습니다. 규제가 최고로 많은데, 그때 당시에 여주에 골프장 허가 잘 났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주를 발전시킨 그런 장본인이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지사 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있죠, 경기도에 교통망을 완벽하게 거의 구축해놨어요. 여러분들 GTX 알죠? GTX 알죠? 요번에 수도권에 경기도지사일 때는 수도권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을 다 바꿔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거기에 내가 여주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제가 또 건의를 했더니 여주에도 GTX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여러분. 예, 합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다. GTX를 공약을 하고 우리 여주에 제일 또 희한한 사항이 뭔지 아세요? 여 강천면 분들 오셨어요? 강천역 설치입니다. 그런데 강천 면민은 조금 잘 이렇게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여주역까지 왔다가 강천역만 가고 다시 돌아오라래요. 그러면 그게 국가 재정이 강천 주민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10,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께서 여주역에서 원주역까지 가면서, 여러분도 원주 또 가잖아요. 원주역까지 거쳐가면서 강천역을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게 그분이 GTX를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도지사 할 적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GTX 이제 여주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강천역 설치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SK 반도체가 용인에 들어오잖아요. 용인에 들어오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또 공약을 한 2건씩만 원래 내려는데 저는 여주 양평에 2건씩 냈어요. 그게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군마다 시마다 공약을 2건씩만 내면 몇 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더 못 내고 제가 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고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가서 지금 SK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용수를 끌어가고 이 반도체 만드는 데는 전기하고 물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주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각종 법 이런 것을 제가 다 우리 대통령이 김문수 대통령께서 되면은 그런 것을 중앙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낱낱이 정말 여주 시민한테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 저 때 토론해 봤죠?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광교 테크노빌리, 수원의 광교 테크노빌리, 저 성남의 판교 테크노빌리. 그럴 때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놓고 또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파주에 가면은 LG 그 단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파주의 국민 시민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싹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를 해야 되는지, 이곳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밑에 있는 하부에 그러니까 저 같은 동료 직원이 영창을 갔다든가 뭐 법으로 저촉을 받았다든가 또 돈을 먹었다든가 또 지사 할 적에 김문수 지사가 그 넓은 땅 경기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도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근데 이건 또 아침서부터 안 할 수가 없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저같이 양평 군수 성남시장 할 적에 한 30만 평 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뭐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그냥 면소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찍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은명한 판단 잘 해주시고, 그 대신 사람이 그런 거를 이제 덮어 씌우려니까 덮으려니까 뭐를 해야 돼요?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저 유세차 있잖아요.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커피점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흥분이 돼가지고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그거를 팔으면은 아예 커피 8,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습니까? 호텔이나 가야 있지, 그죠? 그런데 아예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10,000원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남느냐? 원가는 120원 들어가는데 8,000원 10,000원이면 몇 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학 논리를 모르냐 하면은, 자, 인건비 들어가지요. 그렇죠? 거기에 뭐 이런 또 커피만 합니까? 컵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료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요번에 토론회 일적에 뭐야? 둘러대느냐고 정신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진정한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경험에서 지내온 것, 본인이 공부한 것, 그분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예, 공부한 거, 또 자기가 현장에 가서 경험한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토론회 때 얘기하니까 얼굴을 봐도 솔직담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봐요, 얼굴 표정에 쎄쎄쎄쎄 할 얼굴 표정에 웃으면서 그냥 아무나 보면 쎄쎄 할 표정이에요. 그렇죠? 정말 사람은 모든 우리 국민을 모시려면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물론 해야죠. 가슴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맞죠? 바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정직한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또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가,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도덕성이 깨끗한 후보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특히 저 토론회 때도 봤지만 부자세, 저 노동당 그 민주노동당인가 권영국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세 뭐 어때? 여기에 좀 그래도 밥 좀 뭐 잡숫고 살만한 분들 있죠? 지금 이렇게 하고 댕기시죠? 세금 부자들 세금 팍팍 때리면은 정말 감당 못합니다. 건물이라도 이렇게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 자식한테 물려 뭐 상속세 뭐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가부채만 1,000조가 넘고요, 가계부채가 2,000조가 되고요, 공기업 등등 해가지고 2,0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5,000조예요. 5,000조 이상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700조도 안 됩니다. 660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10년은 먹지 말고 촘촘히 쌓여야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엊그저께 토론회 와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퍼주면 되고, 여기 곳간에 호텔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퍼주면 되고, 여러분들 또 먼저 언론에 어떻게 보니까 바로 또 엊그저께 추경을 빚을 얻어서
추경을 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또 20조인가 30조 빚내서 또 한대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우리가 상임위별로 해요. 다 빚이야, 빚. 다 여러분들의 이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빚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요번 선거 죽고 살기로 아시는 지인, 이웃, 친척, 저 멀리 제주도에 계신 분들, 울릉도에 혹시나 계신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다 연락해서 정말 이재명이만은 안 된다, 이것을 다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예, 잘해주시고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재산이 그래도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쳐놓고는 왜 언제 그렇게 돈을 못 풀었냐 했는데, 저도 한 내 손자까지 다 합해가지고 돈 7억 정도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로 세워서 정말 이재명이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이면은 큰 소리로 김문수라면 대통령 할 수 있죠? 자,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성교! 김문수! 네, 어떻든 오늘 정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 잘하고요. 그리고 이충우 시장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국가 예산 많이 끌어다가 주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정말 대통령도 우리 김문수, 국회의원도 김성교, 시장도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도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도 국민의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여주가 잘 살 수 있도록 꼭 김문수 대통령을 후보를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요,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